조금 전에 대법원 일부에서 이재명 전민주당 대표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했죠. 수원지법에서 기소된 대북 성거미 사건과 지금 본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3건의 사건같이 병합해 달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수원까지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수원지법에 대북 저승사자 강사 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이렇게 재판 병합을 신청한 이유는 크게 2가지죠.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겠다. 또 하나는 시간을 그전에도 이런 신청을 하면 를 걸어서 재판이 지원되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노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을 오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결정 상황은 이겁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아내의 좌파 성향의 판사가 있다고 해서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신속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이 취지로 낸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을 했고 대법원의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검찰에서 다 그 반대를 하면서 이유를 밝혔죠.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동시에 반대를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거기에 또 공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는 동시에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입영 신청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재판 지원과 성부 회피 목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냥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병합 심리 같은 것은 다른 사건은 항고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면이 공판 준비 기회를 거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텐데 매주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이하영 또 김성태와 얽혀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최저에서 빨리빨리 재판이 화두가 돼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심리를 하려면은 매주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주 한 번씩 서울중앙지에서는 새 재판을 받고 주 3일 재판인데 그 중에 매주 한 번씩은 수원지법에 가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수원지법에서의 수원지검에서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를 동시에 소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이쪽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기선을 합니다. 그럼 재판이 진행이 되죠. 이재명과 김혜경이 같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바로 법인카드 역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재판이 수법원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순검이 있고 그 법인카드가 있고 또 대기 중인 것들도 있죠. 김성태의 헌금 쪼개기 이런 것도 기소를 하면은 수원에서도 주 3주 3일 이 서울에서도 주 3일 그런데 다밤 6일 이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수원에 갔다가 또 오전에 수원에 갔다가 오후에 서초등 가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 이게 과연 자당 대표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차피 곧 이제의 사법적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재판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무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재판 받는데 모든 걸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도 있습니다. 이재명 어쨌든 이재명의 희망은 물거품 돌아갔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4번 서울소 그리고 또 수원을 하면서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정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와중에도 올해 9월께 1심 재판에 다 마치고 10월에 1심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검찰에서도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백동 성남FC 사건에 병화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
검찰에서도 반대 늘 이제 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것에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진우 부장판을 피하라고 했죠. 지금 수원지법에서 수사를 아저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신진 부장판사가 수원지배 부장판사가 사실상 대북 송금 1타강사음 1타강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할 정도로 대북 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뚫고 있습니다. 이와에 대해서 그 뇌내 제자 뇌물이 간 거죠.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 제3자 뇌물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그 800만 달러를 준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보냈죠. 그러니까 제3자 물입니다. 그리고 돈을 준 돈을 받은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이하영 이렇게 했는데 돈을 준 자는 그제 3년 6개월 형을 받고 그 순간에로 했던 이하영은이 9년 6개월을 받았고 물론 다른 이제 배임이나 뇌물 같은 것도 혀있지만은 두 사람이다. 이 부분에 유죄를 받았죠. 대북 성검에 그러면 돈을 받은 제3자에게 바로 갔지만 제3자에게 안 거치고 갔지만은 제3자 뇌물죄 돈을 받은 자는 형량이 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많아서 무기역 10년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돈 준 자 그리고 중간에 브로크 역할을 매개 역할을 했던 이하영 김성택과 유죄를 받았죠. 열심히 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때린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러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북 성검에 대해서 하영이 막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끊는 바람에 1년 8개월이나 이하영 사건을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도 마찬가지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1타 강사 5월 대북 성검 1타 강사인 신진우에게 결국은 배당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저승사자이 이재명 일당의 저승사자 왜 그러냐면 이하영 9년 6월 김성태 3년 6개월 이렇게 시를 때렸을 뿐이 아니라 그 전에 대장 김만배 로비혹을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했던 그 판사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그때 성남시여 의장 그 의장에게 세정 선고를 했고 특히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이죠. 은수미 정치자관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을 하는 그런 강골 기절의 판사도 서종욱 법대에서 서종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외은혜 강형이 큰 소리 법정에서 큰 소리는 치지 않지만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이재명 선은 제대로 딱 걸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대법원에서 신속히 속전 척결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병합 신청을 한 이재명이 병합 신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재판을 끌어보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안에 대법원 일부의 자파 판사라는 김선수 판사가 그 대북관이 아직 있어도 별로 이렇게 시간을 걸지 않고 바로 속정 충로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 신속히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이재명의 재판 1일 정도 지금 일천 판경 1일 정도 2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북 송금까지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기로 해서 중형이 예상이 됐는데다가 이재명은 이제 수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험로를고 사실상 그 민주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탄핵 수천을 발의를 하거나 거기까진 들어가지 않았지만이 역풍이 불지 안 불지 지금 기웃기웃 그리면서 자락을 깔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초기 탄핵 정국이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일부에서 이재명 전민주당 대표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했죠. 수원지법에서 기소된 대북 성검이 사건과
지금 본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3건의 사건같이 병합해 달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소원까지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수원지법에 대북 저승사자 강사 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런